네, 김대훈 선생님입니다. 4회차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항식 pnx가 x부터 x 더하기 1, x 더하기 해서 여기까지 더해져 있고요. 이때 이 녀석을 전개했을 때 x의 차수를 이제 bm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을 보여라고 했는데 이 녀석은 쉽죠. b의 시그마가 나타나려면 뭐 해야 되는지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 x자리에 1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 녀석만 남게 되는데 여기 1 집어넣은 거랑 같기 때문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n과 같이 곱하기 되니까 n팩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pn1과 같다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점수가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pnx 더하기 1이 다음과 같음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x 자리에 1 더하기 x를 집어넣는 구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항계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그마 m이 1에서 n까지 mbm의 1 더하기 x의 m승인데 여기를 이항전개합니다. 이항전개하면 시그마 k가 0부터 m승이니까 m까지 mck의 x의 k승 1의 m 빼기 k승인데 1의 m 빼기 승이 1이니까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풀어서 쓴 게 어떻게 되죠? mc0의 x의 0승, mc1의 x, mc2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mcm의 x의 m승까지겠죠.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 녀석이 각각각이 이렇게 곱해져서 풀어져 있는 게 이 구조가 되겠죠. x 됐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항전개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 녀석을 보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녀석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따로 적어놨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이 녀석이 뭐냐 하면 n 더하기 1이 되려면 이 식에서 pn 더하기 1x는 시그마 m이 1에서 n 더하기 1까지 n 더하기 1bm의 x의 m승이겠죠. 그럼 요 식에 n 더하기 1을 넣어야 n 더하기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n 더하기 1 b가 m이 뭐가 된 거예요? k 더하기 1승이 되려면 얘도 k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pn 더하기 1x의 n 더하기 1 b k 더하기 1입니다. 이 녀석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죠. 이게 다른 방법으로 적혀있으니까 저건 어디서 구할 것인가 착안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의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2번이 우리가 pn x 더하기 1을 이제 구해놨고요. 우리가 지금 요 3번에서 더하는 거는 pn 더하기 1 x거든요. 그럼 요거 생각해 보시면 이 식에 n자리에 n 더하기 1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x에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에 쭉 가서 x 더하기 n 빼기 1에서 x 더하기 n까지 곱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위에서 했던 이 녀석은 어떤 구조냐면 x자리에 요 자리에 1 더하기 x를 집어넣으시면 첫 번째 게 x가 아니라 x 더하기 1이 되고요. 두 번째 게 x 더하기 2가 되고요. x 더하기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 x 더하기 x에 1 집어넣으면 이걸로 끝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요만큼을 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만 없을까요? x만 없네요. 그래서 여기 x만 하나 곱해주면 둘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pn 더하기 1x라는 식이 x의 p에 이거랑 같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말했죠. 이 식에 지금 우리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다? 이 식에 x의 k 더하기 1의 개수 그게 n 더하기 1b에 k 더하기 1인데 여기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니까 여기서도 뭐의 개수? x의 k 더하기 1승이 개수가 있을 건데 그게 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측 요 식이죠. 요 식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x를 곱해야 되죠. 그럼 곱하면 자 m이 1에서 n까지 그 mbm의 가로하고 mc0, mc1의 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mcm의 x m승에 여기다가 x를 곱한 거죠. 이게 이제 xp 되는데 그럼 이 녀석은 지금 적어 보시면 mbm의 mc0가 x승이 되고요. mc1이 x 제곱이 돼요. 차수가 하나씩 올라갔죠. mcm의 x에 m 더하기 1승이 됩니다. 여기서 뭘 모아야 돼요? x의 k 더하기 1승의 개수를 모아야 되는데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개수가 어떻게 되냐? 얘가
m이 1일 때 나 풀어서 볼게요. m이 1이면 mb 1에 지금 이 뒤에 부분이 m이 1이면 이게 이항전개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서 지금 이항전개잖아요. 이게 시그마 뭐 k가 0부터 m까지 mc k에 x에 k 더하기 1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x가 곱해져가지고. 그러면 얘가 1일 때는 0, 1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mc0의 x랑 mc1의 x의 2승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는요 mb2가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 mc0의 x랑 mc1의 x의 제곱이랑 mc2의 x의 3승까지 있겠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x의 몇 승이 필요해요. k 더하기 1승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mb 뭐가 되겠어요? k가 되면 여기가 mc0의 x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mc k에 x의 k 더하기 1승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k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 x의 k 더하기 1승 개수가 하나 나오죠. 이거 두 개 곱한 거예요. 뭐죠? mbk 곱하기 kck가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한 칸 올려볼게요. mbk 더하기 1이 되면 mc0x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mck의 xk 더하기 1승 더하기 mck 더하기 1에 xk 더하기 2승까지 하겠죠. 그러면 얘랑 곱하면 역시 뭐가 나와요? k 더하기 1승이 하나 나오죠. 그럼 걔는 뭐예요? 두 번째 거는 nck 더하기 1에 곱하기 뭐예요? mc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뭐냐면, 지금 얘는 안쪽에 m이 1일 때니까 이게 1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m이라고 적어놨네. 지금 얘가 첫 번째 줄이 지금 요 저기 m 자리에 제가 숫자를 집어넣었죠. 1로. 여기다 m 자리 2를 집어서 여기 2를 적었었어야 되는데 미친 짓을 했네요. k일 땐 여기 k를 적어야 되죠. 이걸 안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k, c, k라고 적었는데 여기는 이걸 모르고 안 적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k 더하기 1 들어가서 m 자리에 k 더하기 1 집어넣어야 되죠. 바보같이 안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곱해지니까 mb k 더하기 1 곱하기 여기가 k 더하기 1c k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nb k 더하기 2 하면 여기는 k 더하기 2c 제로 x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k 더하기 2c k에 x의 k 더하기 1승 나오고, 그 다음에 k 더하기 2c k 더하기 1에 x의 k 더하기 2승 나오고, k 더하기 2c k 더하기 x의 k 더하기 3승 나오겠죠. 근데 요 항이 우리가 궁금한 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서 또 남을 테니까 그 다음 거는 nc k 더하기 2에 k 더하기 2c k에 이렇게 되겠죠. 이 쭉 해서 어디까지, 마지막 항이 뭐예요? nc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ncn까지 하죠. mbn까지의 얘는 이제 nc0x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nc k에 x의 k 더하기 1승 쭉 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남겠죠. 그래서 얘가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mbn에 nck까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걸 시그마로 써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j가 k에서 n까지 mb j jc k 하면 k 집어넣으면 여기가 k죠. 그다음 k 더하기 1이죠. 어디까지? n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얘랑 x의 k 더하기 얘가 n 더하기 1의 b의 k가 같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복잡했습니다.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요걸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2번을 허투루 시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눈치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검은 거 3개, 붉은 거 4개, 흰색이 5개가 있다.
하나씩 꺼내 순서대로 12개를 나열할 때 확률이 동일하다고 하죠.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상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붉은 구슬도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붉은 구슬 제외하고요. 8개를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8개를 나열하게 되면 틈이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면 틈이 9개의 틈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9개의 틈에다가 나머지 4개를 배열하시게 되면 되게 되겠고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기 때문에 3팩, 4팩, 5팩으로 나누게 됩니다. 전체는 12팩을 3팩, 4팩, 5팩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걸 날리면 12팩분의 이 녀석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 생각을 해서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됩니다. 됐나요? 이제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메인 문제가 되겠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붉은 구슬을 인접하지 않을 때 검은 구슬도 인접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저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흑이랑 이제 검정이랑 적이 이웃한다, 이웃 안 한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를 얘들이 서로 흑적 이렇게 흑을 흑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조를 갖고 있을 때, 그 다음에 1번은 안 가지면서 흑적 흑만 이렇게 된 것만 가질 때, 얘들이 개수가 작아서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흑적 흑도 없을 때, 1, 2가 다 안 될 때,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 일단 요 녀석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게 흑 세 개, 어제 흑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흑 3개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흰 거 하나 둘 셋 넷 5개랑 흑 3개 있잖아요. 이거 흑이라고 생각하세요. 흑 3개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이 녀석을 일단 먼저 배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은 거 3개도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3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얘랑 이걸 덩어리로 본 거랑 얘 순서 바꾼 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놓은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제 그러면 뭐 대충 제가 예시에 든 게 얘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열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배열시킨 다음에 이제 흑과 백은 배열을 했으니까 빨간 거 4개를 이제 빨간색 이걸 흑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빨간 거 4개를 이제 배열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흑, 적적, 흑 이게 나와야 되니까 빨간 거 4개 중에 2개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줘야 흑적, 흑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요 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4개의 빨간색 중에서 2개를 뽑아갖고 여기 안에 배열을 해요. 왜 P를 썼냐? 둘이 잘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2개가 들어가게 됐죠. 순서 바꾸니까 동일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의 빨간 거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요 구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틈새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틈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7개를 중에 2개를 넣어야 되면 7P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같은 게 포함된 순열이기 때문에 사실 3팩, 4팩, 5팩으로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는 12팩을 3팩, 4팩, 5팩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케이스 흑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녀석을 포함한 애들을 다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 흑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도 적적이 더 들어간 것도 여기도 계산했죠. 그거는 뭐 따로 떼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어서 그냥 넣었어요. 그 다음에 위 같은 구조는 안 갖고 흑적 딱 3개만 이렇게 모이는 구조를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다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면 사실은 흑이 3개 붙어 있는 거랑 이 구조가 나오는 녀석은 사실 흑 2개가 왜 흑이 제일 작아서 이렇게 했어요. 흑이 2개 붙어 있고 하나는 솔로로 있는 거. 그 다음에 흑이 3개 다 솔로로 있는 거. 이렇게 사실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조가 있다라고 답지는 써놨지만 사실 구조를 나눈 거는 흑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흑이 3개 묶여 있는 거, 2개 1개 떨어져 있는 거, 1개 1개 있는 거.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인 거를 이제 생각해 볼 건데, 두 번째 게 답지랑 똑같은 풀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처음에 흰 구슬을 먼저 5개를 놓고, 이제 그러면 흰 구슬 5개 배열을 해볼게요. 흰 구슬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그럼 사이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래서 5개를 배열한 다음에 그다음에 6개의 공간에다가 6개의 공간 중에 2개를 뽑아가지고 뭘 할 거냐면, 한 군데는 빨간 거 2개를 넣고, 아니 빨간 게 아니라 파란 검은 거 2개를 넣고요. 한 군데는 이렇게 1개를 넣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개를 뽑아서 배열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3팩 이 3개를 순서를 뭐 A, B, C라고 하면 C, B, A 순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3팩 3, 2, 2를 곱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요렇게 진행하고 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 흰 거 뭐 예를 들어 검은 거 2개가 들어가 있고, 흰 거에 검은 거 1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서 검은 거가 2개 모여 있고 1개 솔로로 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여기는 3개가 다 붙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뭐만 배열하면 되냐면 정만 배열하면 되는데, 제가 흑저그 구조를 갖고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하나가 무조건 저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기 뭐야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갖고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다음 나머지 3개는 어디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아까 말했지 위에 구조는 안 나와야 되니까, 그 못 들어가는데 빼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남죠. 여기에서 3군데 들어가서 배열을 하게 되면 위에 구조가 안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구조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1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물론 요거는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게 이제 뭘 부른 거다? 흙이 3개 붙어 있는 거, 흙이 2개 1개인 구조인 거. 그다음에 이제 흙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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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로 떨어져 있는 걸 이제 할 건데,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제 흰 거 5개를 배열해요. 5팩이겠죠. 그다음에 이 중에서 3군데를, 아까는 2군데 뽑았잖아요. 이번에는 6군데 중에서 3군데를 뽑아서 1개씩 넣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하나 넣었다, 뭐 여기 하나 넣었다, 뭐 여기 하나 넣었다, 이렇게 3개를 넣었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죠. 이제 9개 중에서 4개를 찾아서 빨간 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한 거를 12팩으로 나누면 이 구조가 됩니다. 답지 풀이는 이거 3개를 더해져 있는데,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다? 제일 작은 개수를 가진 게 흙이기 때문에 흙이 3개 모여 있는 거, 2개 1개 있는 거, 1개 1개 있는 걸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다음 마지막 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번째 문제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을 풀이를 해드리긴 했는데, 아까 삼각 방정식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인 절대치 x가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사인 x의 절대치라고 하고, 여기 사인 y가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근이 얘를 y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180 빼기 y고, 여기가 180 더하기 y고, 여기가 360 빼기 y잖아요. 근데 뭐 코사인도 이제 절대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얘를 이제 y라고 하면 여기가 180 빼기 y고, 여기가 180 더하기 y고, 여기가 360 빼기 y가 되기 때문에 같은 근을 가져요. 그래서 뭐 요거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근이 우리 4x가 y, 그다음에 4x가 180 빼기 y, 그다음에 4x가 180 더하기 y, 그다음에 4x가 이제 어디죠? 360 빼기 y고, 4분면 어디서 나오죠? x가 0에서 4x라는 녀석이 이제 90 1/4분면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90에서 180 사이일 때, 180에서 270 사이일 때, 270에서 360 사이일 때. 그래서 이제 y 눈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써보시면, y 눈으로 정리하시면 y는 이제 4x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180이다. 그다음에 4x 빼기 180이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60이다. 그리고 4로 나누면 0에서 x가 22.5도일 때, 그다음에 22.5에서 45도일 때, 답 보세요. 45에서 67.5도일 때, 67.5에서 94일 때 이렇게 되고요. 이건 그림 그리면 어떤 구조가 되죠? 위로 4x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90도,
뭐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뭐 여기 45도일 거고, 22.5도일 거고, 그다음에 67.5도일 거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90도가 되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는 그래프가 된다. 1번 문제가 이 녀석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얘를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n 더하기 1 돼 있으니까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합성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두 번 합성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4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 합성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텐데, 이렇게 합성한다는 건데, 이때 세타 k가 0이 되는 알파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0이 되는 거 이렇게 0을 끄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금 보시면 0인 거 45도 90도인데,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합성할 때는 0 끄고 45도 끄고 90을 끄게 되는데, 0을 넣은 거는 몇 개가 나와요? 여기 요렇게 나오고, 45도를 가운데 끈 건 4개가 나오게 되고, 위로 끈 거는 꼭지점 개수만큼 나오게 되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점화식을 한번 써볼 건데, 이걸 우리가 지금 세타 K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K번 합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K번 합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PK 근의 개수가 K번째 PK라고 이렇게 건데 PK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PK가 나왔다고 치면 지금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PK를 다시 이 그래프에서 PK계를 이 근들을 PK가 있으니까 한 개다 이렇게 끄을 거 아니에요. 0인 거 뭐인 거 이렇게 끄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끄어지는 녀석은 4개가 나오고요. 0일 때 꺼지는 건 3개가 나오고요. 90도 꺼진 건 2개가 나오는데, 알다시피 요 중에는 0이랑 90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PK에서 2개를 뺀 다음에, 이게 몇 개일지는 모르겠지만 2개를 빼면 나머지 얘들은 다 4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0도인 녀석은 3개 만들죠. 그 다음에 90도인 녀석은 2개 만들죠. 이게 뭐가 돼요? PK 더하기 1이 된다. 이런 점화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PK 더하기 1은 4PK 빼기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양변에 빼기 1씩 해주시면 4PK 빼기 4가 되고, 4로 묶으면 PK 빼기 1에 대해서 등비수열 꼴이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PK 빼기 1은 저기 뭐야 지금 PK 빼기 1은 초항을 뭘로 할까요? 지금 K가 2보다는 커야 되죠. K가 2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P2 빼기 1에 4의 K 빼기 2승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PK는 P2 빼기 1에 4의 K 빼기 2승 더하기 1 이런 구조가 되고요. PK가 얘가 3이기 때문에 알죠? 첫 번째 그래프 0일 때 3이죠. 3이기 때문에 이제 PK가 2 곱하기 4의 K 빼기 2승 더하기 1 이렇게 일반화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뭐 여러분들이 여러 n개짜리를 그림 그려서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점화식으로 처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납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풀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합성함수의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에 1번 문제는 C를 무작위로 던졌을 때 2개의 직선과 만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케이스를 나누시게 돼야 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데 얘랑 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은 언제 만날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반지름이 1인 원은 언제 만날까? 원은 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 모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직선과 원 사이의 거리는 중심 사이 이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직선이랑 이 원이 만나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이때 만나죠. 처음으로 중심이 지금 1이고 1이라고 치면, 자, 제가 밴드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 사이 안에 중심이 있으면 무조건 만나죠. 그리고 중심이 그보다 멀어지면 안 만나죠. 그래서 선에서 1인 선을 꺼서 만나는 데를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거 H가 미지수기 때문에 H 값이 안 나왔으니까 이거 좀 크게 그려볼게요. 바둑판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1번 직선이랑 만나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떨어진 거 1 떨어진 거 해서 이렇게 색칠하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직선이랑 만나는 애는 1 떨어진 거, 1 떨어진 거에서 이렇게 색칠하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직선이랑 만나는 애는 1 떨어진 거, 1 떨어진 거에서 이렇게 색칠하면 돼. 그 다음에 4번 직선이랑 만나는 애는 이렇게 1 떨어진 거, 1 떨어진 거에서 이렇게 색칠하면 돼. 예. 자, 그러면 이게, 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1번이랑 2번을 동시에 만나려면 여기서도 색칠되고 여기서도 색칠돼야 되니까 여기가 되죠. 여기는 여기가 되고 여기는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워볼게요. 이제 이해가 가셨을 테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바둑판처럼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기본 구조인데, 여기서 지금 보다시피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칠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칠했는데, 지금 반복되는 구조가 있으면 대표적인 영역을 잡아서 기하학적 확률을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를 잡아요? 여기를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여기 보시면 모서리 중에 요만큼이죠. 여기 요렇게 요렇게가 될 텐데, 그럼 얘는 이 직선이 동시에 만나는 거, 이 직선이 동시에 만나는 게 여기고, 이 직선이 동시에 만나는 게 요 모서리고, 요 모서리가 되겠죠. 그럼 다 1이니까 얘 답은 뭐가 되겠어요? 한 변의 1이 h니까 h 제곱분의 1 곱하기 4죠. 그래서 h 제곱분의 4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해도 잘한 건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사실은 케이스 1인데 h가 2보다 클 때예요. h가 2보다 커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충분히 멀어서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냐면, 얘가 가까워 버리면 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세 개를 동시에 만날 수 있거든. 얘랑 얘를 다 만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 여기까지 들어서 네 개를 다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얘가 충분히 멀어 버리면, 반경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보다 커 버리면 요 원이 이거 두 개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개가 만나는 경우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 h가 2보다 큰 케이스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인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답은 h 제곱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케이스가 생기냐면, 만약에 1에서 2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h가 0에서 1 사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는데, 0에서 1 사이면 너무 작기 때문에 아까 봤죠? 두 개만 만날 수가 없어. 얘는 안 돼. 두 개만 만날 수가 없어. 3개 이상 만나 무조건. 4개를 다 만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하죠. 그럼 1에서 2 사이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내가 얘랑만 만나고 싶어. 얘랑만 만나고 싶은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가까웠기 때문에 얘랑 좀 보세요. 녹색이랑 빨간 거랑 두 개 만나고 싶은데, 녹색에서 1 떨어진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누구도 만나요. 녹색도 만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녹색 하나 넣어볼게요. 얘랑도 안 만나려면 여기서 1 떨어져 있는 요렇게 끄면, 여기서 1 떨어져야지. 여기도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3개 이상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요 안에만 있어야지 몇 개를 만날 수 있어요. 2개를 만날 수 있어요. 요거 h라 그러면 얘가 h 빼기 1이 되고 여기 h 빼기 1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랑 1보다도 더 작아야 돼요. 왜? 왜냐면 얘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만나려면. 그러니까 요 두 개만 만날 면적이 요 1 벌어져야 되는 것 때문에 h 빼기 1이 아니라 h 빼기 1로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한 칸이 요런 게 모서리마다 있겠죠. 그러니까 h 빼기 1의 제곱이 4개가 있는 꼴이고, 전체 면적은 h 제곱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게 1에서 2 사이가 되겠습니다. 안 된다. 이게 1번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찾아내시지 못하시면, 요거 찾아내서 잘한 거지만 요걸 찾아내지 못하시면 이제 점수를 다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원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원과 다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이 이렇게 큰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뭐 1 더하기 루트 2니까 이렇게 큰 원이 있는데, 얘가 이 원의 선분을 만나려면 1 해서 1인 거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이제 원과 만나는 영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도 이제 얘처럼 무한이 있으니까 공통된 구조를 이제 해보시면 당연히 삼각형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하나를 가지고, 혹은 뭐 사다리꼴 해도 되는데 삼각형 하나로 가지고 하거나, 뭐 이렇게 평행사변으로 하나 대표되는 면적으로 이제 전체를 채웠다고 생각해서 기하학적 확률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이제 그려놨는데,
그래놨는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요 원이랑 1 떨어져 있는 게 여기고 안쪽은 여기거든요. 그리고 요 원이랑 해당되는 게 요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요 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요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 영역이 색칠을 하면 요렇게 색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 애가 색칠하는 데가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녹색 애가 색칠하는 데가 요렇게 될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은 겹칠 수가 없죠. 멍이 떨어져 있어갖고. 그럼 바깥쪽 애들이 겹치는 걸 찾아야 될 텐데, 그게 여기 보시다시피 요렇게 만들어지는 얘 원에서 1 떨어진 녀석의 호와 요에 1 떨어진 호와 그다음에 얘에 의해서 호가 만드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딱 보면 여기 무슨 이상한 호가 만나는 이런 녀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요 삼각형 안에 이 호의 면적을 구하면 될 텐데,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를 구해야 되는구나, 요 면적을 구해야 되는구나, 뭐 삼각형을 쉽게 구하실 테니까 그걸 어떻게 구하지 하는 문제가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지 보시면 이 평행 사변형 안에 요거 2개 구해놨는데 뭐 그 2개 구하나 1개 구하나 뭐 똑같은 비율이니까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 정사각형의 길이와 뭐 이런 것들을 구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이제 보시면 반지름이 루트 2 더하기 1이죠. 루트 2 더하기 1이니까 갑자기 터치가 안 먹네요. 루트 2 더하기 1이 2배가 된 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뭐 요 길이랑 뭐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길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n 잡아놓고 m 잡아놨는데 이 길이 뭐 정삼각형이니까 다 60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60도니까 이 길이는 우리가 지금 선분 nm을 구할 건데, nm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sm에다가 sn 빼면 되죠. 근데 보다시피 sm은 얘가 60도가 쳐다보는 변이기 때문에 루트 3배에 2배 1 더하기 루트 2 하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잘못했네. 2배는 빼야지. 2대 루트 3대 1 이렇게 되니까 루트 3배에 1 더하기 루트 2가 요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빼기 1 더하기 루트 2를 빼주시면 요 nm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nm의 길이는 사실 논증하려고 구한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게 루트 3 더하기 루트 6 빼기 1 빼기 루트 2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대충 뭐 인수분해 해보시면 루트 3으로 묶으면 별짓을 다 1 더하기 루트 2인데 얘도 1 더하기 루트 2니까 1 더하기 루트 2를 묶어볼게요. 그럼 루트 3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대충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얘가 1.7이니까 1.7 얼마니까 0.7 얼마보단 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가 1.4 얼마니까 2.4보단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보면 0.7 곱하기 2.4 해보면 얘가 1보다 큰 수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1보다 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안쪽에 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증명하려고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본 거고, 사실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길이 만난다는 것을 요 nm 길이 구해갖고 얘가 1보다 큰 거 보여가지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들은 겹치는 게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nm 길이 구해서 논증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만 구하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요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뭐 코사인 법칙 같은 거 써야죠 뭐. 지금 보다시피 일단은 요거랑 뭐 다 대칭이니까 요거랑 만나는 요렇게 점이 있는데, 그럼 요렇게 이었어요. 이렇게 이어봤어요. 그럼 보다시피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 같겠죠. 그러면 45도일 거예요. 정상각형 60도는 15도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15도예요, 여기는 45도예요, 뭐 이런 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처럼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는 한 변의 길이니까 2배 1 더하기 루트 2인 걸 아니까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45도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래서 뭐 UR 길이는 뭐 루트 2배 하면 쉽게 나오고요. UP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여기에 루트 2를 이제 곱해주면 나눠주면 나오는 거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죠. 2 더하기 루트 2. 그래서 2 더하기 루트 2에다가 루트 2배 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루트 2인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녀석이 2 더하기 루트 2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되셨나요? 답지에도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중심사의 거리니까 당연히 요 녀석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15도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요 길이가 궁금해요.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요렇게 이어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대칭이니까 이게 15도면 이것도 15도겠죠. 그럼 여기 몇 도일까요? 30도일 겁니다. 그리고 요 길이를 압니다. 요 길이는 얘랑 똑같죠. 그럼 여기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UV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UV의 제곱은 UP의 제곱 더하기 VP의 제곱 네, UP, PU 그다음에 VP 코사인 30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이거 집어넣고 코사인 30 계산하시면 이게 더럽지만 UV 제곱이 이제 2배 2 빼기 루트 3에 1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UV 제곱을 구해놓은 상황이고요. 답지 보면 저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제곱 구해놨죠. UV 제곱을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 다음에 저거 왜 구했을까 뭐 이렇게 싶으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셔야 되냐면 요 넓이가 궁금하거든요. 요 넓이가 궁금하니까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 얘를 이렇게 쪼개요. 요 활골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채꼴이 잘려 있는 거 요 1번, 2번, 3번이랑 요 삼각형 4번 이렇게 구해서 넓이를 구할 거거든요. 1번은 1, 2, 3번은 사실 넓이가 같잖아. 넓이가 같으니까 한꺼번에 구할 건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돼 있는데 얘를 요렇게 연결하면 부채꼴이잖아.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 빼버리면 요 활꼴이 나오죠. 여기다가 3배 하면 되고요. 그건 쉽잖아. 요렇게 해서 요 삼각형 빼버려서 요걸 구하겠다. 그래서 겉머리를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조각 이 삼각형은 UV 제곱 구했죠. 여러분 4분의 루트 3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넓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UV의 제곱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넓이는 나온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 아까 UP 길이 구해줬으니까 요 길이 가지고 30도인 거 아니까 부채꼴의 넓이에다 삼각형 넓이 구해서 이걸 구해서 3배 해주시고 요거 이용해서 가운데 삼각형 넓이 해서 더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넓이가 나오죠. 요 넓이가 이제 면적이고 여러분들 요 한 변의 길이 아니까 이 삼각형 넓이도 알죠. 이 삼각형 넓이분의 이 녀석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